에어레인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13일 1시 17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차트 화면부터 아니라 지난 영상 화면부터 보이고 있죠. 캔들 자체가 오늘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은 내용인데 제가 19일날 이미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잠깐 보고 가시게요. 여기서 2만원을 깼기 때문에 밑에 있는 갭을 채우고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두 번째 추가 매수했던 이 구간을 깨면은 안 됩니다. 갭을 채우는 건 좋아. 저가를 올리는 그 조건에 부합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갭을 채우는 건 좋은데 저가를 끌어올려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 모양이 캔들이 어떠한가 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아름다워 죽겠어. 갭을 아주 아름답게 채웠죠. 지금 보시면 그 상태에서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데 세력주의 조건 3번 재료에 대한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물론 저는 뭐 하나 봐서 알고 있긴 한데 뉴스가 새벽 6시에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올라가는 거 물음표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그래서 갭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썰을 좀 풀어드리면은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 뭐 이거는 하방에 제가 갭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했던 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갭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드린 적은 없지만 구독자님들께서 만약에 기법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검색을 연락이 한 6시간 정도 하게 되면은 갭에 대한 내용들을 수십 번 한번 보게 되실 겁니다. 최소한 기법이라는 게 매매를 할 때 그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보조지표부터 시작해서 활용하는 것까지. 근데 저는 매매할 때 11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기법을 다 했지만 그 중에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대놓고 보여드리면서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그리고 머릿속에서도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지지와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매물대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노출을 시켜 놓은 거죠. 근데 이제 갭 같은 경우에 왜 싫어하냐면은 예를 들어 캔들이 이렇게 있고 갭 상승을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공백이 존재하는 걸 이게 갭이라 그러는데, 갭 상승을 했을 때 아니면 갭 하락을 했을 때 생기는 공백, 꼬리를 제외한 부분, 요거 그게 갭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만약에 상한가가 나왔는데 갭 하락이 나왔어. 그게 분봉산 존재하는 갭이죠. 근데 이거는 갭이라고 저는 안 합니다. 이걸 갭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대신에 매매를 할 때 단타 목표가를 잡을 때 이렇게 잡기는 하죠. 그걸 제외하고 일봉상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갭 상승을 했어가지고 밑에 공백이 존재했던 거를 얘가 채운 거잖아요. 갭 같은 경우에는 채우긴 채웁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채우느냐, 그건 몰라요. 예를 들어 2만원의 갭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주가가 18,800원이야. 올라가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가 2만원인데 여기까지 갈 것 같아. 갭을 오늘 채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2만원에 탁 걸어놓고 낮잠을 잤어. 근데 나중에 일어나니까 매도가 안 돼 있네? 왜? 19,700원에서 떨어졌어.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다음날 갑자기 또 다시 2만원 간다던가, 이 30원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6개월 뒤에 또 간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갭을 그냥 빨리빨리 채우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바로 해줬다는 게 정말 10점 만점에 한 11점도 주고 싶은 마음이고, 두 번째는 뉴스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는 제 타점이 나갑니다. 번호는 여기 있는데 오늘도 타점이 나갔습니다. 뭐 매수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갭을 채우는데 비중 조금 늘리고 싶으셨던 분들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저점을 깨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그 다음 저점 여기가 돼야 되니까 매수를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님들 말고 새롭게 들어오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여기나 이렇게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 물 타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비중을 조금 태워도 된다, 이 가격대에서는 라고 말씀드렸던 그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봉상 봤을 때 이게 갑자기 후두둑 하고 떨어지는 거, 뉴스가 6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스닥도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졌다? 그리고 꼬리를 받아줬다? 호가가 받쳐준다? 호가도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추가하면서 할만하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뉴스 이거였습니다. 산업부가 첫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기본계획 수립 착수했다. 이 생각보다 좀 세팅이 조금 더 있어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없어 보이긴 하는데 뭐 하여튼 간에 탄소만 포집되면 되죠, 그죠? 탄소 포집에 대한 내용들은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CCUS 보시면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입니다. CO2가
탄소죠. 이산화탄소. 이게 대기 중에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을 때 일로 와 하면서 탁 해가지고 CO2를 가둬.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내려와. 여기다가 쌓았어. CO2. 또 쌓았어. CO2. 얘네를 저장을 해. 어디다가? 깊은 해안이라든지 아니면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까지만 했었고 지금 활용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활용까지 합니다. 이걸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CCUS라고 했고 2025년에 대세 상승을 할 종목이라고 에어레인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있었는데 산통부에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왜 패대기가 나와,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일단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타점 받으시는 분들 제외하고 모두 다 전부 다 1, 2, 3번이라는 제 세력주의 조건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이게 뭔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11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 쉽게 정리를 해서 구독자님들하고 체크하는 그 단계를 딱 나눈 건데요. 요거는 주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 무조건 들으시고 머릿속에다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어레인이 오늘 지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캔들이 나왔던 이유의 두 번째 플러스 전략적인 부분까지 살짝 체크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이해가 되셨죠? 1번이 들어와 있고 3번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2번을 보면서 3번이 또 나올 때 1번이 붙으면 우리는 매도를 할 수 있다. 얼마나 쉽습니까? 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기억하시고 일단 구독하시기로 했었으니까 제 구독자 되신 거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는 또 여러분들 갔다 오시는 동안에 타점이 하나 또 나갔어요. 리드코프 이것도 단타 종목인데 지금 상승 터졌죠? 수익률은 별로 안 되긴 하지만 목적이 단타이기 때문에 일단 보내놨습니다. 지금 매도했다는 건 아니고 좀 이따 다음 영상으로 찍어야 되는데 여튼간에 에어레인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여러분들 5월 18일 날 뭐 했죠? 대선 토론을 했습니다. 이때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문수랑 이준석이랑 해가지고 이재명한테 원전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재명의 생각을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5월 23일 오늘도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주제는 사회인데요. 내용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눴을 때 의료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기후위기에 관련된 내용의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얘는 어디에 속합니까? 기후위기에 속하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49%라고 하는 데도 있고 50%라고 하는 데도 있고 46%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대선 토론을 할수록 좀 각광받는 애가 이준석이고
첫 10% 이상 지금 지지율 나왔죠. 지금 14%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지각 변동이 있을 정도의 대선 토론이 될 수 있을까? 저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불금인데도 술약속도 취소하고 저는 대선 토론 보러 갈 거거든요, 집에서.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일단 이렇게 재료 3번, 조건 3번인 재료가 명확하게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요. 여러 가지 기대 심리라든지 아니면 일정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나 세력들이 딱 맞춰가지고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냥 그런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아예 아무런 뉴스가 없거나 아무런 일정이 없지는 않아요. 지금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제 막 이렇게 2. 몇 프로, 3%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없어요. 그냥 지금 2차 협의가 진행 중이고 관세 관련돼 가지고 협의단이 미국에 가 있다는 것 빼고는 없습니다. 그냥 세력들이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력이 관리를 안 하면 캔들이 망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였고, 타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어디에서 매도라고 어디서 매수라고 이거에 제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까지 죽었다 깨가도 매도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본전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매도를 안 한다. 만약 근데 여기서 타점으로 수급대장인 저는 여기서 본전 탈출을 할 테니 밑에서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동기어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2만원에 매수해가지고 플러스 10%까지 갔었는데 매도 안 하고 있다가 본전을 위협해가지고 2만원에 다시 매도하고 지금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귀찮아가지고 안 팔고 몰라가지고 안 팔고 있었을 때 제가 문자를 딱 보내드리면 어떻게 돼요? 뭐야? 하면서 난 매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씨 그래? 조금이라도 매도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는 의미가 정확하게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도 감사드리고 문자로 수급 전송하셔가지고 타점까지 창송하셔가지고 저 10만 가는 길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계좌도 좀 멋지게 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 상황상 단타도 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타점 좀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에어레인 말씀드렸던 명분 확인해 봤고요. 기술적인 자리 확인해 봤고요. 오늘 캔들의 의미가 조금 좋다. 굿! 세력분들 그렇다는 거 말씀드렸고, 노출된 재료는 없지만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귀뜸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에어레인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속대장이었습니다.